자, 마인드 컨트롤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기준에서 일단은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 잘 하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잘 대처해서 이번 장의 흐름을 제대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쫓아오시고 뭐 지금 뭐 녹록치는 않아요. 우리 쪽의 기준에서도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뭐 사실상 올해 들어서의 그 포트폴리오 보시면 이게 정상인 거거든요. 27.5%의 수익.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세 번째 전량 차익 실현을 했어요. 포스코 퓨처엠에. 근데 이게 참 그 쉽지 않은 게 뭐 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무슨 뭐 고해성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 월요일 날 차익 실현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확장돼서 포스코 퓨처엠의 상승률이 월등히 더 커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정리하고 나서도 뭐 한 30% 이상, 30%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조금만 더 객관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또 생각하시게 된다면 아주 우스운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30%가 뭐건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죠. 지금 오늘 종가의 기준에 이제 우리가 차익 실현한 가격보다 더 미끄러져 내려와서 그것이 무조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올해 1월 그 저점에서부터 17만 6,500원 그걸 마지노선으로 우리는 손절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미 벌써 포스코 퓨처엠은 11월 그리고 12월의 기준에서 그 급격히 비중을 줄여서 12월 말 종가 기준으로 1월 달에 5%만 넣어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2차 전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뭐 이런 기준을 설정해서 최대 비공식적으로는 50%까지도 공식적으로는 뭐 35%, 30%, 35%뭐 거기까지 비중을 확대해 놨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올해 들어서 그 5%의 비중을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정확히 1월 26일 날 14.44% 올라왔을 때 그때 기준에서 12번의 문자 사인이 나가면서 개장 초부터 12번의 문자 사인이 나가면서 비중을 급격히 확대한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전량 차익 1차 왜 갭상승 이후에 음봉 떨어졌고 이 당시만 해도 변동이 이렇게 클 때가 아니니까. 그리고 2월 달의 기준은 얘는 못 가는데 에코프로 형제가 날라갔죠. 근데 그때는 거래대금이 1조가 안 나왔어요. 오히려 2월 28일 날 LNF가 거래대금이 1조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28%인가요? 그런 폭등이 나왔었죠. 그 수익 우리는 뭐 단기 공략으로 수익을 냈고. 그 다음에 3월 달부터 해서 1조의 거래대금이 넘는 종목이 무려 15종목이 나온 거예요. 3월 달에. 그리고 4월 달에 1조 이상 거래대금 종목이 23개. 그리고 5월 달에는 에코프로 하나, 그 다음에 하이닉스 2개, 하이닉스 2번. 그렇게 해서 3번. 6월 달에 어제 계산을 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6월 달도 거의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7월 달의 기준에 7월 21일까지가 몇 개? 33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오버슈팅이 형성돼 있었는데 우리는 여기서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여기서 재편입을 한 거죠. 재편입하고 계속 추가가 아니라 신규 가입자 계속 편입. 여기까지만 해도 계속 윗방향으로 계속 편입의 기준 그리고 차익 실현 안 했어요. 오버슈팅을 우리는 최소 10%에서 15% 이상으로 보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히게 42만 2,500원 찍고 꺾일 때 41만 원대의 전량 차익 실현. 근데 여기서는 좀 일찍 잡았죠. 일찍 되샀단 말이에요. 일찍. 그러고 나서 계속 편입입니다. 유지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드디어 거래를 터뜨리면서 앞전 고점을 넘겼어요. 저기서 오버슈팅인데 고해성사를 한다는 표현 자체를 한 게 뭐냐면 안타깝게 저기서 거래 터뜨리고 42만 2,500원 넘길 때 정확히 따지면 4월 18일 기준부터 해서 7월 18일부터 해서 매수 강도를 어마어마하게 드렸단 말이에요. 하루에 7번, 8번씩 문자 사인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하필이면 여기서 차익 실현을 내버려. 아니 10%도 안 오르고 8% 올라왔는데
아니 이왕이면 여기서 했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 응? 근데 이날 차익 실현했던 거는 이제 핑계를 찾자면 포스코 홀딩스가 23%의 폭등 이후에 10%가 깨져 내려가는데 거기에 연동돼서 얘도 고점 대비 3에서 5%가 밀리는데 그걸 차익 실현 안 한다? 그거는 오히려 제가 전문가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물론 신고가를 내고 오버슈팅이 나오고 뭐 이렇게 보니까 여기까지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저걸 사실상 땡겨서 보면요, 땡겨서 보면은 벌써 이미 윤정두가 뭐 그 쫄보 이런 표현까지 해가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1월 이후로 땡겨서 보실까요? 고공행진이야. 지금의 이 자랑만이 아니라 여기도 고공행진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21일 그리고 한 템포 더 지나서 여기서 24일 가파르죠. 가팔라요. 그런데 양봉이면 안 판다 그랬는데 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그리고 오버슈팅 범위를 우리는 10% 15%까지 잡으면서도 이날은 조금 오버슈팅을 낮춰 잡았어요. 결국은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핑계를 삼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제 심리적인 패닉 70만 원까지 와버리니까 그럼 17만 원 올라간 거야. 정리하고 그럼 30% 올라온 거야. 17만 원 30% 이상. 물론 30% 이상 올라오고 꺾여져 내려와서 순식간에 깨져 내려왔기 때문에 저자락에서 어하는 사이에 깨져 내려오는 이 흐름에 이거 여기서 대처되냐? 반등. 어허? 반등? 어허허? 농담해라. 그거 끝난 거지 뭐. 불과 2, 30분 사이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지금 농담해라 방안에서 지금 정리 못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몇 분은. 그러면 포트 주셔가지고 전략을 들으시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에이 뭐 냅뒀더니 더 가더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어제 정확히 2시 40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시 40분에 여러분들께 제 차 2차 전지 하필이면 또 LG화학 빼고 다 팔라고 그랬어 또. LG화학도 사실 심사숙고해서 그러면 전체가 깨지면 얘도 밀릴 수 있다 해서 정리 기준을 설정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뭐 어찌됐든 LG화학까지 싹 다 밀려버리는 흐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LG화학까지 포함해서 밀린 거죠. 그런데 2시 40분에 어찌됐든 뭐 LG화학을 제외한 것이든 뭐든 2차 전지 전체 물량 이거 계속 캡처해서 계속 뿌려주세요. LG화학을 제외한 이것 때문에 좀 그런가?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2차 전지의 기준을 또 한 차례 비중이 있든 없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그게 저점으로 따지면 59만 천 원이고요. 그 59만 천 원에서 지금 48만 6천 원이야. 그럼 얼마예요? 거의 뭐 10만 원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여기서라도. 그리고 방송에서는요. 방송 동영상 지금 자르고 있는 거 맞아요? 영상 작업하시는 분. 13시 어제 거 13시 거. 장중에 중간쯤 뭐 한 1시 10분 20분 지나서 자 지금 종목 다 없어졌죠. 전부 지금이라 전략 매도입니다. 그 영상 지금 자르는 거 맞냐고. 영상 작업하시는 분 대답 좀 해주시라니까. 자르고 있는 거죠. 다 잘랐나? 하여간에 그거 나오면은 그거 계속 뿌려주세요.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대놓고 자 방금까지 매수세는 있었지만은 매도 신호 나왔죠. 전략 매도입니다. 미련 갖지 마십시오. 라고 설명을 드렸다고. 결국은 그 설명을 또 드려야 되는데 뭐 교육도 될 겸 그러면 그 설명 마저 하죠. 뭐 어제 야간 거 방송 들으셔야 되는데 그건 2시간이 넘으니까 결론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의 이 흐름의 기준이 이게 로그 차트거든요. 퍼센테이지 차트 일반 차트가 아니라 결국은 윗꼬리 3분의 1 지점에 판 거예요. 응? 윗꼬리? 여기서부터 더 갔어? 윗꼬리 3분의 1, 4분의 1? 오케이. 어깨에서 팔고 싶다면서요. 나는 매도를 못해요. 나는 항상 그게 힘들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지금 자리에서도 늦지 않았어요. 파는 게 정상이에요. 내일 갭상승에 반등 나오면 어떻게 하죠? 갭상승에 반등 나왔다도 제가 보면 그대로 또 두들겨 맞습니다. 왜요? 거래대금을 실어줄 수 있는 힘의 여력이 없어요. 거래대금을 실어줄 수 있는 그 거래대금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대금이 됐잖아요.
어제 장 마감 때 올려드린 그 영상도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저는 제가 녹화하고도 농담이 아니라 진짜 소름 쪽쪽 돋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하는 이 배터리 아저씨 정신 나간 애들, 그런 애들 막 그냥 진짜 어제 여러분들께 방송 중에 이렇게 해드렸다고요. 이것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없어. 시가총액이 어떻게 걔가 그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겠느냐? 올라올 수 있긴 있는데 주의하셔야 된다. 어떻게 에코프로 BM이 4천억의 순이익을 내는 애가 현대차 11조, 지금 이제 수정됐죠. 12조로 수정된 것 같은데 오늘 기준에 12조로 수정된 현대차를 넘어서서 올라가느냐? 아니, 올라갈 수는 있다. 양복일 땐 상관없다. 양복일 땐 이렇게 양복 떠 있으면 매수의 기준도 드린다 이거야. 그런데 그것이 꺾여서 내려오는 순간 그건 죽었잖아요. 빼야지. 결론적으로 우리는 명확한 기준이 1조 이상짜리 종목은 최대 15%까지 따라 붙는다예요. 그 15%의 기준은 당일 기준에 상상을 초월하는 이유가 있을 때 거래대금이죠. 아무래도 그 거래대금 최상위로 다 올라와 있었잖아요. 얘는 최상위가 아니야 사실은. 어찌됐든 얘는 편입할 수 있다 얘네들은. 근데 이제는 윤정두도 떼찌 맞아야 돼. 혼나야 돼. 회초리 맞아야지. 왜 건방을 떨어? 그죠? 주관적인 생각을 왜 이렇게 많이 넣어? 객관적으로 이 상태에서 9종목이나 나왔는데 실제 편입할 수 있는 거는 4종목. 그것도 10%까지만 따라붙는다고 치면 2종목인데 바로 이렇게 되면서 꺾여져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종목이 싹 다 없어졌죠. 싹 다 없어진 상태에서 상한가였던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탈퇴 신호가 나와 있단 말이야. 왜 안 파냐 이거지. 뭔데 안 팔아? 파셔야 되죠. 종목 검색기가 소름 돋게 무섭다는 거는 이번에 기술력 제대로 넣어놓은 거죠. 알고리즘 제대로 넣어놓은 거죠. 탈퇴 신호가 나옵니다. 탈퇴 신호 나오는 이 시점에서부터 폭락 급락이 나와요. LS그룹주들은 25일날 상한가하고 개장초부터 갭상승 이후에 26%까지인가 올라갔죠. 그러고 나서 탈퇴 신호가 22% 개장초에 바로 나오고, 그러고 나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7%로 종가 끝납니다. 근데 얘네는 뭐 의미가 없잖아요. 왜 거래대금이 다소 제한적이어서 그렇게 들여다본 종목이 아니라고 친다면. 에코프로 BM이 25일 날 박승재 TV 장중 방송에서 42만 원 나왔어. 갈등 무지하게 했어요. 문자 때려가지고 매수 사인 드릴까? 포스코 퓨처엠이 더 날아가고 있는데 힘겨우시겠지만은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 대신에 에코프로 BM 사면 되잖아. 매수 사인 드릴까?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이건 아니다. 쉬자라고 했으면 쉬자. 그럼 결론은 42만 원에서 당일 48만 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58만 원대까지 올라온 거예요. 26일 날. 근데 58만 원까지 올라오고 나서 탈퇴 신호가 나오잖아요. 얼마? 22%에. 그리고 장중 7% 밀렸나 그랬을걸요? 그리고 종가가 마이너스 1.5이고 뭐라 그랬냐고. 전략 매도라 그랬어요. 다시 이 매도 신호가 나오고 나서 쭉쭉쭉 미끄러졌잖아요. 그 다시 방송화면 보면서 계속 매도입니다. 물량 하나도 없잖아요. 매도입니다. 결론은 매도입니다. 그 자리에서 팔았어도 된단 말이야. 오늘 가격 반발력이 나와서 필요 없어. 매도입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지지선이 어디 있고 방어선이 어디 있어. 걔네들이. 비이성적으로 올랐으면 비이성적으로 올랐으면 이상적으로 급락하는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이 매도 신호를 받아낼 수 있는 검색기가 우리나라에 단 한 개라도 있냐 이거야. 매수 사인 나온다 해놓고 보면은 그 제대로 나오냐 이거야. LS 같은 경우에 상한가 가고 나서요. 그럼 보세요. 이 검색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97,000원에 떠서 이게 15만 원대까지 가죠. 26일날 15만 원대까지 간다고. 15만 원 찍자마자 바로 탈퇴 신호 나와요. 감당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매매가 안 되는 기준에서는 빠르게 그냥 대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들여다보던 종목이고, 근데 실적 부분이 뭐 상상을 초월하냐, 그건 아니에요. 저평가 아니란 말이야. 결론은 빨리빨리 봅시다. 4350원에 방송에서 또
얼마예요? 43,150원. 이게 뭐야? 7월 4일 방송에서. 그리고 5만 원까지 올라왔던 게 다시 4만 원까지 곤두박질 쳐갖고 행보할 때 포스코 그룹주들은 어차피 2차 전지 가져갈 거면 얘는 유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지진 못했죠. 이게 검색기 PC 버전이야. 이게 모바일 버전. 모바일 버전은 여러분들이 핸드폰 켜서 눌렀을 때 보는 버전. 에코프로 BM이 28만 3,500원 7월 4일 날 어제 58만 원 올라왔잖아. 응? 7.59%에서 못 사? 아니라 그랬잖아요. 살 수 있다 그랬죠. 응? PC 버전에서는 명확하게 차트상으로도 어디서 나왔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으신 거고 7월 5일 이후에 5만 원까지 올라왔던 주가가 4만 원으로 내려왔었어요. 그랬다가 24일 날 드디어 오버슈팅. 24일 날 포스코 그룹주들 여기서부터 오버슈팅 나온 게 전체 2차 전지의 최종점을 만든 거예요. 또 아쉽다고 표현하지만 이 오버슈팅 첫 자락에서 24일 첫 자락에서 너무 윤정두가 굳건하게 경건하게 차익 실현을 한 거야. 근데 포스코 퓨처엠 53만 원, 얘 6만 6천 원 상한가 이런 기준 대비 방 안에 계신 분들 대부분은 더 위에서 파셨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거기서 꼬리를 날았으니까 차익 실현하시지만은 그 다음에 또 제 편이 봐서 또 수익 난 것에 대해서 인증을 또 올려주셨단 말이에요. 25, 26일 손을 놓고 있던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이날 그 정리하고 나서 어찌됐건 오늘의 종가 월요일 날 정리하고 나서 화수 화요일 하루 좋았고 수요일 날 오전장까지 좋았고 오후장에 곤두박질.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윤정두가 팔려는 가격보다는 수익이야. 뭐 땡큐 하지 뭐. 근데 오늘 한 방에 피눈물. 근데 일반적으로 이 종목군들의 비중을 안 지키고 몰빵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또 대부분 네버리지를 써요. 박살이지. 또 네버리지만 쓰나 깨졌다가 밀려 내려왔는데 마이너스 10%대 20%대 막 내려왔다가 돌리니까 저점 대비 20%씩 올라왔죠. 아까 22%막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거 놓쳤네. 더 채워야 되는데 이거 끝내주는데 배터리 아저씨가 3년 갖고 가면은 걔 말대로 하면 우리나라의 국토의 절반을 여러분들이 다 사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돌리는데 다시 눌리니까 거기서 다른 종목 다 팔았고 얘를 산다고. 인생 뭐 있어 한방 승부지 뭐. 없어지면 나 주식 안 할래? 없어지면 주식 안 하는 게 아니라 건물 팔아서 들어오잖아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산이 방 안에서 많이 뭐 변동성 매매 많이 하신 분들은 200억까지도 했어요. 태민님 뭐 그 올리는 거 봐봐봐. 옛날에 시장 같은 종목에 거래대금 2조씩 터질 때 단타 수익을 올리는데 몇 억씩이 올라오는 거 뭐야 그랬더니 몇십억을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리고 단타 치고 있어. 모를 때니까. 그러더니 200억 매매하시고 또 다른 분들은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100억 넘는 분들은 많이 계세요. 응?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억 단위 이상 거래 매매하시는 분들 많아요. 수익률 대 나가면 1억 계좌 뭐 수익률 대회 그러면 거기에 뭐 7천만 만 명 있어. 요즘에 1억이 뭐 돈입니까 요즘에? 응? 요즘에 그거 나오잖아요. 1억 이상 체결 강도 해가지고 그런 것도 나온다고. 결론적으로 그냥 뭐 1억 우스운 돈이나 하고 내 돈 없는 걸로 치게 하고 막 신용 쓰고 막 레버리지 써가지고 얘를 몰빵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비중만 조절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신호 나올 때에 그 대처가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 일찍 정리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매도 사인 나오면 착실을 하시라는 거예요. 야 6만 6천 원에 팔았는데 9만 6천 원이야.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6만 6천 원에 매도하시는 분들이 계셔? 상한가에 계신단 말이야. 상한가 풀리고 2% 밀려 계신단 말이야. 그럼 그분은 매매가 원활하신 분이에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상한가인데 왜 팔라 그러지? 그리고 잠깐 있다 봤더니 출렁했다 또 상한가야. 여전히 상한가인데 왜 팔라 그러지? 그리고 그 다음날 급등 나오고 더 가는데 왜 그러지? 근데 결론은 어제 기준에는 공식적으로 매도 사인 나가고 제로 베이스였는데도 불구하고 매도 사인을 내드리면 그때는 진짜 심사숙고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옳은 거예요. 그리고 6만 6천 원에 얘를 정리하신 분들은요. 그 다음날 또 사요. 혹은 그 다음날 어제 또 사요. 왜? 매매가 원활하시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에서라도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이면 왜 못 삽니까?
26일 기준에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이야. 앞에 거래대금 1조짜리 거래대금을 넘기고 2조를 터뜨리고 양봉이야. 아니 따라붙는 거지. 못 따라붙을 게 뭐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어? 7월 24일이에요. 이걸 보여드리면서 거래대금을 터뜨리고 고점을 넘깁니다. 이거를 왜 못 삽니까? 상한가에서 여기에 멈춰져 그 다음날 갭상승 나오고 움직이면 26일날 왜 못 삽니까? 부터해서. 그러니까 결국 목표주가 82만 원까지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거 다 넘기고. 다 넘겼잖아. 82만 원이 뭐야? 8만 2천 원, 죄송합니다. 8만 2천 원. 다 넘기고 9만 7,900원인가요? 얼마까지 왔어? 난리가 난 거죠. 이게 장중의 기준의 거래대금이에요. 장중의 기준의 거래대금. 그러고 나서 거래대금이 2조를 넘겨요. 그러면 2조를 넘겼으면 지금 기준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거래대금이 2조를 넘기면서 고점을 넘길 수 있느냐? 그 가능성은 있어요. 얘는 아니 18조까지 시가총액 18조까지인가 올랐죠. 17조? 응? 17조까지 올라왔단 말이야. 18조 가까이 올라왔겠구나. 왜냐면 1억 7,500만 주 곱하기 9만 7천 원대니까 17조 같겠구나. 어찌됐건 그렇게 올라오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기준에 2조 거래대금 나올 수 있어요. 여전히 얘는 거래대금 더 실릴 수는 있단 말이야. 그런데 대주주주분이 80%고 유통물량이 제한적인 종목에 거래대금이 2조씩 계속 터져서 움직인다라는 자체는 그거는 쉽지 않은 흐름이란 말이에요. 오늘 결국은 1조뿐이 안 터졌어요. 주가가요. 밀리는 흐름이 마이너스 형성될 때는 거래가 안 터집니다. 1조가 거래가 안 터졌다는 게 아니라 본인의 차상 최대치 거래대금이 터질 수가 없어요. 포스코홀딩스가 8조가 터진 종목인데 주가가 밀리면은 그 흐름이 4조 원뿐이 안 되는 거야. 여보세요? 보이스피싱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참 이 마이크 안 켜져 있었으면 막 육두문자로 욕을 할 텐데. 성공투자그룹은 무슨 이 정신 나간 이런 거나 금융당국이 잡아 넣든가 좀. 피곤하다. 자, 어찌됐건 간에 죄송합니다. 거래대금이 안 나와요. 근데 얘는 말씀드렸잖아. 2조의 거래대금이 나올 수도 있는 시가총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유통물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유통물량이 예를 들어서 뭐 5%라고 쳐요. 순수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게. 근데 그중에 또 얼마만큼 유통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유통물량의 회전율이 너무 높아진단 말이에요. 뺑뺑이를 막 그냥 막 마구잡이로 돌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2조를 넘길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감이 든다는 거죠. 그 앞전에 강세를 띌 때에도 사실상은 거래대금이 조단위 이렇게 터지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점이라는 인식이 잡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이런 수익들을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됐지. 응? 그리고 제 마우스도 나중에 돼서 좀 한 번만 바꿔주세요. 그 법인카드로 사가지고. 왜냐면 이게 휠이 자꾸 위로 넘어가. 검색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모바일 버전이에요. 모바일 버전. 그러고 나서 검색기 보시면 이렇게 인공지능 불기둥 AI 1300 이렇게 있잖아요. 1300은 1시까지예요. 15시까지 기준에 볼 종목을 이번에 새로 만들고 있어요. 왜? 종목이 2차 전지 때문에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거래대금이 미친 듯이 터졌다는 거는 좋은 겁니다. 거래대금이 터져야만 변동성이 나오니까. 그래 결론적으로 거래대금 터지고 양봉이 나오는 종목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식을 약간 바꿔야겠다. 근데 그거를 바꿨는데 또 거래대금 둔화되면 안 나오기 때문에 시간별 기준으로 잡아서 15시 걸로 설정하겠다. 10시에 벌써 막 10종목이 나오면 13시 걸로 보고 13시에 벌써 뭐 8종목이 나오면은 15시 걸로 보면은 종목 줄겠죠. 근데 종목이 너무 안 나와 15시에. 그럼 13시 걸로 보시든 10시 걸로 보시면 종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에서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종목 검색에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한 이 흐름 ISC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점심 방송 때 원고 쓸 때 종목 검색기에서 7월달 거 보시면 ISC 있을 수 있다고 내 기억이 좀 나는 것 같다고 여기 있네 59,500원 야간 방송에서 이거 쓰면 돼요. 아까 13일 거부터 넣어놨죠. 13일 거에 65,000원이죠. 59,500원부터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ISC부터 에코프로부터 해서 에코프로 BM부터 해서 뭐 신성 ENG 상한가 가고 이런 거는 필요 없어요. 왜? 시가총액 1조 미만은 지금 의미도 없잖아요. 결론은 이렇게. 에코프로 얼마였어요? 에코프로 82만 원, 포착된 거는 78만 원이야. 어디서? PC 버전에서. 얘는 80만 원, 82만 원 넘길 때 신고가니까 그때 종목 검색기에 떴겠죠. 그러면서 보면서 캡처해서 올린 가격이기 때문에 높은 거야. 실질적으로는 78만 원일 때입니다. 그리고 22% 올라. 에코프로 BM 26만 원에서 58만 원대까지 올라. 그런 수익 범위들을 지금에 와서 막 따라붙어서 고점 잡아서 엉엉 울지 말고 그 이전에 이렇게 수익 범위들을 잡아냈다면 금양 62,800원? 이번에 16만 원, 17만 원, 18만 원까지 갔나요? 그러면 고점에서 미련 없이 차익 실현할 수 있잖아. 포스코 DX 어제 4만 5천 원까지 갔고 포스코 홀딩스 얘가 70만 원까지 갔나요? 60조를 넘겼으니까 80만 원까지 갔나? 야, 뭐 어마어마한 거야, 어마어마한 거. 한미반도체 전날 상한가, 에코프로 HN 상한가 다 잡아냅니다. 종목 검색해서 29,000원, 45,000원까지 오지. 24일날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한가. 이 종목 검색기를 이 정도 되면은 이제쯤은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 뭐를요? 이제쯤은 뭐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야, 매수하는 건 나도 잘해. 올라오는 건 나 다 살 수 있어. 차익 실현을 못해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2차전지 단 한 종목이라도 종목 검색에 나왔나요? 안 나와. 바닥 대비 22%를 돌려도 안 나옵니다. 왜? 거래대금이 어제 대비해서 급감했거든. 여러분들은 거래대금 지금 채널 돌려가지고 방송 봐보세요. 단 한 명이라도 오늘 장중의 기준에서도 빨간불로 22%씩 막 돌릴 때 양봉으로 돌릴 때 단 한 명이라도 이거 거래대금 충족이 안 되니까 위험합니다라는 얘기하는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냐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아 이거 큰일 날 것 같은데 아이 깨진 것 같은데 아이 꼬리 아이 안 되는데 그게 뭐 그게 기술적 분석이야. 그냥 지 좋으면은 사고 나쁘면 안 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소중한 자산을 넣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SK 아이테크놀로지 포착해서 이렇게 얘네들이 좀 펀더멘탈로 간 겁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펀더멘탈이 좋아져서 간 거야? 아니 그냥 돈이 몰려서 간 거 아니에요. 그럼 결론은 얘네가 이걸 또 유지했냐고 이날. 검색기에 터져서 포착돼서 터져서 수익이 나면 뭘 사도 다 가지. 다 2차 전지고. 근데 이런 식의 탈퇴 왜 미련을 가져요? 어제 13시 방송에 벌써 이미 탈퇴 신호 나오고도 더 밀려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에코프로 BM이 26%인가 올라왔잖아요. 28%까지 올라왔나? 거기서 탈퇴 신호가 바로 사실상 한 3% 밀리면 탈퇴가 나와요. 차익 실현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거기서 탈퇴가 나오고 나서 그래서 쭉쭉쭉 밀려 내려가는데 26%짜리가 54만 원까지 내려와 있는데 그럼 여기서라도 팔아야 되잖아. 첫 번째 탈퇴가 57만 5천 원 나와 있는 거야. 그리고 계속 탈퇴하려는데 왜 안 팔아? 여기서라도 팔아야지. 오늘 40만 원이 깨졌어. 그럼 여기서만 팔았어도 방송 중에 얘기한 가격에서만 팔았어도 14만 원, 16만 원이 들 깨져. 30%가 들 깨진단 말이에요. 지금도 또 들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또 엉엉엉 우는 거야. 포트폴리오 보내다니 욕먹을 것 같고 욕먹는 게 중요해? 그리고 제가 무슨 뭐 그렇게 욕을 해요? 아니에요. 답답해서 그러는 거고 세게 뭐라 그래야 다음부터는 안 그러시니까. 밑에 탈퇴진입 이때는 매수 신호가 나왔다 없어졌다 나왔다 없어졌다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편입하고 손절 범위가 되지는 않아. 시각적으로 봐도. 그래서 개당초에 그랬잖아요. 제가 어제 50만 원을 못 사겠냐고. 프로그램도 4만 주 들어와 있었고 갭상승이니까 거래는 터져 있었고 거래가 2조 6천억은 넘길 수 있는 수준이었고 근데 결국은 매수를 안 드렸잖아요. 에이 무리하지 맙시다. 그렇게 해서 58만 원까지 왔을 때 우리도 패닉. 먼저 팔은 2차 전지에 대한 수익 범위에 이렇게 쳐다보면서 패닉. 근데 결국은요. 50만 원? 어제 들어가려고 했던 변동성 매매 50만 원? 그럼 저 무너져 내릴 때 정리가 되냐고. 됐으면 다행인데
오늘 기준에 또 들어가겠지. 박살이잖아요. 오늘 야간 방송에는 이거 쓸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오전에 얘기를 해놨고, 결론적으로 이때만 팔았어도, 진입시간, 탈퇴신호 나온 진입시간에만 팔았어도 그 가격이 56만 6천 원이고, 이걸 놓쳤더라도 밑에서 던지라고 그랬죠. 이걸 놓쳤더라도. 그럼 맨날 뭐 하는 얘기가 그거야. 만약에 얘가 60만 원 찍었다고 칩시다. 58만 원 찍었는데 이쯤 돼서 만약에 여기서 또 55만 원, 54만 원, 아까 54만 원일 때 54만 원까지 깨졌어. 그러면 딱 한마디 하신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미안한데 있잖아, 이거 있잖아, 이거 딱 내가 그래 알았어, 한 56만 원만 보내주면 내가 다 정리할게. 아, 그 밑도 끝도 없는 욕심들. 어?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이 10조였잖아. 그죠? 언제? 1월 말까지 기준에, 2월 달에 기준에 9,700만 주가 10조면은 얼마예요? 10만 원이었단 얘기야. 10만 원에서 60만 원 왔다고 치면 500% 오르고 거기서 찔끔 밀렸는데, 그럼 머리 꼭대기죠. 여러분들이 얼마에 샀든 얘 기준에서 머리 꼭대기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어깨에서 팔고 싶다고 얘기해놓고 그거를 머리 꼭대기 찍을 때가 그게 내가 원금이라고 생각해. 내가 올해 들어서 1억 가지고 매매를 했는데 솔직히 우리 방 입장에서는 더블 이상 아니에요? 2차 전지 비중을 제한적으로 가져갔다고 해도 오늘 하이닉스가 52주 신고가야. 올해 들어서만 50% 이상 올라왔어. 현대차가 눌려있다 해도 현대차가 40% 이상 올라오고 눌림목이에요. 그럼 두 종목만 갖고 있어도 40% 이상 수익이야. 거기에 2차 전지 수익 없어? 이수페타시스 수익 없어? 포스코 그룹주들 그 2차 전지 수익, 루닛 수익 없어요? 다 합치면 농담에 더블이잖아요. 그러면 1억 가지고 시작해서 더블 나서 2억이면은 그래 내 수익에서 좀 조금은 내가 1,000만 원 덜 먹고 말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10%덜 먹으면 되는데 내 원금이 2억이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내 거는 무지하게 아까운 거야. 그래서 2억이라고 생각해버리고 10원도 나는 손실 안 보려고 그러고, 그렇게 되다 보면 주식시장에서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깨트려주고 잡아주는 게 윤정두. 어떻게 만나?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해서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지금 빨리 강연에 신청하셔서 PC버전 4달에 한 번 주는 저 PC버전 빨리 주세요. 나 매수 사인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음성으로 듣고 싶고 자동 매매도 한번 해보고 싶고, 왼쪽 하단에 전화번호 있어요. 가급적이면 VVIP방으로 오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 흐름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은 검색기도 못 쓰는 거고, 검색기를 떠나서 시장에 대처를 못 하는 거예요. 어제도 맨날 뭐라 그래. 어제도 이런 장 처음 봤어요. 와 진짜 꼴밤 때리고 싶더라고. 옆에 있는 애들. 방송국 가면 다 그래. 야 이런 장 처음 봤어. 뭐 이런 장이 있어요? 아 뭐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만 가고요. 아우 우리 오늘 하루에 변동 이런 게 어딨어. 이런 장이 어딨어. 정신 나간 것들이지. 3월 23일 날도 그랬어. 뭔 소리 하고 앉아있어. 3월 23일 날만 그래요? 이런 흐름 많았었어요. 어? 결론은 3월 23일 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49만 9,500원, 49만 9,500원, 50만 원에서 50만 원에서 41만 원까지 한 방에 내려와요. 플러스 9%에서 마이너스 10%까지. 종가 그나마 돌리긴 했지. 그러면 이런 날의 기준에서는 윤정도가 어제처럼 흥분하거나 막 매도하거나 그러지 않아. 오히려 더 사. 왜? 알고리즘 매매 뻑이기 때문에 이 날짜 지금 다시 수정해 주셔야 돼요.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 7월 26일이 아니라 7월 23일의 기준입니다. 7월 3일이 아니라 7월 23일에 10분 봉이에요. 아니 죄송합니다. 이거 말고 요 앞에 거 20분 봉. 3월 23일 7월 26일이 아니라 3월 23일에 10분 봉이에요. 20분 봉. 오케이. 그렇게 돼 있고, 이 기준에 요 고점의 기준에 거래대금이 얼마예요? 1조죠. 정확히 기억하세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방송 보시면 돼. 거래대금 1조입니다. 분명히 1조예요. 1조면은 그나마 부담이 덜 하단 말이야. 작년에 하반기에 1조 터진 거 두 종목뿐이 없다 그랬잖아요. 8월 24일 날 현대로템, 11월 11일 날 카카오. 그게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야. 그 1조라는 게 어마어마하다는 걸 느껴야 돼. 응?
2월 28일 날 LNF가 1조 터지면서 28% 올랐다니까요. 그리고 2월달 이후에 3월달부터 거래대금이 1조 넘는 종목이 또 횟수가 많아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3월 23일 날 변동성이 확정이 됐는데 돌려놓고 끝나서의 기준이 아니라 1조기 때문에 평상시에 1조 수준이 터졌던 애기 때문에 1조의 거래대금만 터지면은 얘는 이 고점 넘기고 더 강화될 수 있다. 남들은 미쳤다고 했죠. 정신 나갔다고 했지. 우리는 여기서 계속 편이 결국은요. 이게 3월 23일이잖아요. 근데 결국은요. 4월 11일 날 82만 원 찍어요. 근데 여기 제일 중요한 거 잘 보셔야 돼. 여기 내가 박스를 하나 까먹었는데 이게 3월 23일이라니까 이게 1조가. 근데 2조 5천억 터뜨리고 앞에 고점을 넘긴 거예요. 응? 이해되세요? 앞에 고점을 넘긴 거라고. 거래대금이 1조가 아닌 2조 5천억씩 터뜨려주면서 그래 넘길 때는 1조 터지면서지 뭐. 그 이후에는요. 이 고점 82만 원을 넘길 때 82만 원 못 넘기잖아요. 여기서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니까 넘길 수는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넘겨왔더라도 이 주가의 흐름이 이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거래가 한 번쯤 더 터져야 돼. 안 터지면 여기서부터 계속 흘러내리는 것도. 근데 어찌됐건 거래가 안 터졌어. 안 터지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요 고점 대비 40% 깨진 거예요. 50% 이탈됐잖아. 50만 원이. 82만 원 대비 50만 원 이탈됐잖아. 40% 깨진 거야. 천하의 에코프로가. 그럼 지금 주가에서 150만 원, 뭐 160만 원까지 올랐죠. 150만 원이라고 치고 40%면 60만 원 깨져야 돼. 당연히 90만 원까지 내려왔네. 근데 거품이 더 많았기 때문에 더 깨질 수도 있어. 윤정두가 역V자형의 급락은 안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설명 무지하게 했죠. 그거는 거래대금이 2조 5천억 요 수준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 터졌어? 4조가 터져버려요. 4조가 터져버립니다. 4조면 얼마나 그랬어요?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에 올해 1월 2일 날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 바닥 찍을 때 4조 3,680억이라고. 4조 3,680억이라고. 4조 3,680억을 확인해 보시라고. 근데 종목 하나가 4조가 터졌는데 이 거래대금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13조에서 27조 갈 때 8월 10일, 8월 16일인가 그럴 거예요. 4조를 넘기면서 상한가 수준까지 두 번을 찍어요. 그리고 꺾여. 두 번 다시 그 4조, 3조도 아마 2조, 아이고. 그 고점 찍고 나서 밀려 떨어져서 고점 대비 80% 깨진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에코프로만큼의 신뢰도가 없었을까? SK 그룹주인데 그것도 죽는 거예요. 배터리 아저씨 이런 애들 말 듣고 뭐 3년을 묵고 간다. 그 돈 있으면 나 줘. 내가 맛있는 거 사 먹게. 오늘 거래대금 얼마예요? 에코프로 3조입니다. 죽는 거예요. 우리 방송 원고, 야간 방송 원고, 오늘 낮 방송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서 종목별로 이 일봉 차트 하나씩만 더 넣어주면 돼.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그림에 하나씩만 더 넣어줍니다. 에코프로 오늘 3조에 3조. 4조가 안 나온다니까. 3조나 4조 같은 건 어떻게 그게 같을 수 있나? 1조가 우스워요? 1조 있어요? 없잖아. 더 심각한 게 포스코 홀딩스라니까. 포스코 홀딩스 이거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어제 야간 방송 2시간짜리 보세요. 조목조목 다 보여드렸으니까. 그냥 윤정두가 구두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1년 1월 11일 우리나라 거래대금 44조 터지면서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터질 때 그때 삼성전자가 8조 3천억 원대 터진 게 우리나라 개별 종목 하나당 거래대금 최상이 8조 3천억이 된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 이 8천만 주대 8,400만 주 수준의 이 포스코 홀딩스가 시가총액이 40조였어. 45조라고 해도 삼성전자의 10분의 1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더 올라왔지. 시가총액은. 삼성전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애가 10분의 1뿐이 안 됐던 애가 하루에 거래대금을 8조를 터뜨려.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인 거래대금 시가총액 2위 LG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 3위 삼성 하이닉스도 아니고 얘가 거래대금을 8조를 터뜨려. 그럼 8조가 터지고 고점이 넘겨져야 신뢰도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8조가 어떻게 터지겠냐고. 유가증권 시장에 올해 1월 2일 날 1월 2일에는 올해 최저점의 거래대금이 5조인데
종목 하나가 8조가 맨날 나올 수 있겠냐고. 천하의 삼성전자도 2021년 1월 11일 날 8조 3천억 원대 터뜨리고 주가 폭등 났다 꼬리 달리고 내려온 게 그게 정점이고, 그 정점 인식 이후에 단 한 번도 8조 수준에도 못 왔다고. 그러나서 시장 그때 3,300 찍고 밀리고 삼성전자도 밀리고. 아니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어? 아니 어제 똑같은 얘기 그렇게까지 악을 쓰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악을 쓰고 얘기한 윤정도 목 이렇게 아픈데 커피 하나 사주시지 못할 망정 지금도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이 유료 회원도 그렇고 이 방송 보시는 무료 회원도 계신단 말이야. 될 일이냐고 그게. 그 돈 있으면 나 달라고. 또 이런 종목 사는 분들은 신용을 써요. 미수를 씁니다. 한 방에 퇴출이야 그러면. 그래서 비중 조절하는 거예요. 응? 오늘 거래대금이요 4조뿐이 안 나와요.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오면 거래가 안 실린다니까. 그 거래가 안 실린다는 건 뭐 4조가 거래대금이 적다는 게 아니라 사상 최대치의 거래를 싣고 있는 그 거래대금이 안 나와. 어제 5조를 터뜨린 에코프로 BM이 오늘 2조 6천억이에요. 매수가 안 나오는 거야. 포스코 퓨처엠 어제 2조 넘겼나 그렇죠. 걔 오늘 1조 3천억이야. 13% 빠지는데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2조 터졌던 애가 21% 빠지는데 1조 1천억이야. 장중에 막 20%씩 돌리는데 안 나와 거래대금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응? 금양도 2조 터졌나요? 그렇죠. 얘 지금 1조야. 거래대금이 안 나온다니까. 그나마 더 다행인 거는 LG화학이 무지하게 깨져서 우리도 지금 피눈물이 나는데 걔가 거래대금 6천억 수준이에요. 매물이 없다는 거예요. 응? 매물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비이성적으로 오른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이 이러한 매도 사인을 받아가시란 말이에요. 3월 23일도 전부 고점에 매도 신호 다 나왔잖아. 3시 넘어서 폭락을 한 거고. 그러면 종목 검색해서 이렇게 종목 받아내시고, 그리고 이렇게 매도에 대한 교육 받으시고, 이거 자동 매도거든. 자동 매도 기능. 이렇게 고점 잡아주세요. 자동 매도의 기능. 예? 이용철 연구원 지금 전화 받고 있으면은 다른 분들이라도 이거 보시고 전달을 해주세요. 어떻게 전달을 해주냐면은, 자, 이 화면을 바꿔드릴 텐데, 이 화면을 PC 버전 완성본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에 여기 관심 종목이 들어갈 거예요. 우리 주력주에 대한 포트폴리오 종목이. 그리고 이 밑에는 그날의 공략주를 넣어드릴 겁니다. 이거를 매일 소스를 드릴 거예요. 매일 소스를 드려서 여러분들이 PC 켜시면 내일장 공략주가 딱딱딱 나오게끔. 그게 뭔 소린데요? 강연에 얘기하는 거야. 강연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어떻게든 찾아오시면 메인 화면에 강연회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유료 회원님들 지금 대부분이 아니라 유료 회원님들이 다 신청을 하셨는데, 그럼 검증됐다는 거 아니에요. 일반 회원은 한 분. 초대박 선생님은 항상 무료 유료 강연을 다 오세요. 근데 유료는 가입을 안 하셔. 무료로만 올라오는 정보만 가지고도 수익 충분히 내신다고 하시는 분이세요. 존경스럽지 저도. 단타반에서 3분이 이제 신청하신 거고, VIP 방에서 2분이 신청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VVIP 방이에요. 마케팅을 얼마 안 했다는 거지. 마케팅만 했으면 다 일반 회원이 왔겠지. 이거 다운만 받으시면 한 달에 500% 수익 남다 하고 막 거짓말하면은 일반 회원이 다 오셨겠지. 근데 그런 마케팅 안 하고 VVIP 회원님께서 10원도 안 깎아주는데 이렇게 다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4월 1일 날 오신 분들 중에 신청하신 분들은 할인을 해드려요. 왜? 이미 MTS 버전 받아가셨는데 15시 수식만 받기 위해서 오시는 거라서. 110만 원? 종목 검색기를 정신 나가네 1억씩 주고 팔아요. 보증금 3천원에 매달 100만 원씩 넣고 쓰세요라고 한단 말이야. 농담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비싸다의 개념이, 이 교육 자체만 잡아도 이거 최소 4시간 이상 교육을 해드릴 거란 말이야. 그럼 강연회장 때 아니지. 이건 교육이니까 1대 다수니까 온라인상에서 추가적으로 해드릴 거예요. 이 4시간은 강사 4명, 5명에서 30명만 딱 오실 수 있게 해놨는데 30명 오시는 기준에 MTS 사용 방법 좀 더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PPT 올려놨어요. MTS? 오케이. 그렇게 돼 있고 HTS 버전을 드립니다. 근데 HTS 버전 아무나 안 드린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HTS 버전을 한 번 드리면 평생을 무료로 쓰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왜 드려? 남들은 1억 받고 파는 것도 검증도 안 된 거를 파는데 윤정두 거를 왜 그렇게 드려야 되냐고. 결론은 MTS 버전은 드렸다가 이탈되면 회수할 수가 있는데 HTS 버전은 그게 안 돼서 증권사에 야 이거 회수할 수 있게끔 해줘. 근데 개발하겠대. 결론은요. 받아가시면 평생을 무료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신다고 또 무조건 드리는 거 아니야. 전화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결론은 그 MTS 버전, HTS 버전에서는 아까 보신 것처럼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음성 신호 매수산, 매도선이 나와. 그리고 검색기에서 차트에 매수, 매도 신호가 나와요. 검색기에서. 다시 보실까요? 검색기에서 이렇게 이건 자동 매매 기능을 설정하는 거고 예를 들면은 이렇게 탈퇴 신호가 명확하게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어떤 종목은 탈퇴 신호 단 한 번도 안 나오고 계속 올라가. 응? 이게 PC 버전. 모바일 버전은 이 탈퇴 신호가 없잖아요. 결론은요. 그 상태에서의 기준이 이런 기능까지로 확대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능? 이게 HTS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화면을 정해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일날 오신 분들은 똑같이 세팅을 해드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미흡하니까 이 제대로 보세요. 아니면 녹화방송 보시라고 얘기해놓고 관심 종목의 밑에는 뭐가 들어간다? 관심 종목이라는 건 뭐다? 우리 주력주. 오늘도 주력주 바뀌었어요. 하나 빼고 하나 들어갑니다. 포트의 기준에서 공개되어 있는 건 안 건들겠지만은 우리 포트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이 일단은 전량차익 실현이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중만큼 새로운 종목을 넣어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주력 포트폴리오와 뭐가 내일장 공략주, 당일장 공략주가 매일매일 바뀌어서 여러분들 HTS에 딱 뜨게끔 해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걸 세팅해 드린다고. 그 다음 이쪽은 디자인도 이쁘게 하세요. 이거 대답은 왜 아무도 안 해? 대답을 해주셔야지.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또 못 들었어요 하지 말고. 결론적으로는 요런 화면이 있는 게 아니라 요 화면은 없고 이것도 이쁘게 정리를 해놓으란 말이야. 이 화면 안 나갈 거 아니야. 이쁘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검색기 그리고 검색기에 어떻게 나오냐고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이게 지금 한번 컴퓨터가 꺼졌다 켜진 건데 진입 신호, 매도 신호가 여기서 명확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검색기가 있으면 밑에 차트 나오잖아. 그죠? 이 차트 화면 캡처해서 올려드리라고 캡처해서 여기 차트 화면을 명확하게 이렇게 세팅해 드립니다 하고 여기는요 거래대금 상위 그럼 밑에는요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 아시겠어요? 그리고 요 밑에는요 관심 종목 그리고 오늘장 공략주 밑에는요 차트를 넣어드리라고 그리고 요쪽 차트가 있고 그 다음 여기는요 여기에 프로그램 매매의 기준을 넣어드리라고 이해 안 되시면은 시간 땡겨가지고 녹화 시간 지금 48분이니까 48분까지 땡겨가지고 다시 확인해서 대처하세요. 그리고 그림 이쁘게 잡아드리고 그리고 위에 단추 생성이 된다라고 했죠. 언제 만들려고 그래? 강연에 직전에 만들려고 그래? 이 위에 MTS 버전처럼 다 단추 넣어서 눌러서 대처할 수 있도록 거기에 장고 보기 뭐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주문 사인 들어가는 거 그죠? 그걸 다 세팅을 해드립니다. 그래야 강연에 오시면 이 화면 그대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 윤정두 대표랑 똑같이 보고 싶어요. 장중에 막 외국기관 매집 종목 막 잡아내서 보는데 그거 나 똑같이 보고 싶어요. 그걸 다 세팅해드린다고. 그럼 MTS 버전은요? MTS 버전은 이렇게 되는 거야. 핸드폰 버전은. 이거는 매일매일 세팅이 안 돼요. 당연회 때 오시면 한번 세팅을 해드릴 거야. 이 밑에 나오는 거 불기둥 AR AA, 더블 공략주, 시장 주도주, 장중 세력주, 세력 매집주, 스마트 매매 이렇게 있잖아요. 그 기준에 불기둥 AR을 누르면 예를 들어서 그럼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불기둥 AR을 누르면 포착 종목 나오고 차트 나오고 더블 공략주를 이렇게 우리 주력 포트폴리오하고 당일장 공략주 시장 주도주는요. 매집주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더 확장해서 안 해도 돼. 뭐 이 정도만 돼도 돼. 요거 나중에 방송 원고 뒷부분에 거기다 넣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결론은 4시간 동안에 강사 5명에서 30분을
MTS, HTS 다 깔아드리고 그 활용 방법 교육해드리고 자동 매도 기법 알려드리고 이번에 자동 매도 걸어놨으면은 수익 확정지고 따뜻하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고점 대비 30%, 40%, 50% 깨졌는데 지금. 그리고 식사하시고 그리고 나서 식사하시고 그러고 나서 뭐 디프리까지 같이 가시고 그렇게 해서 수익 내시란 말이에요. 수익. 응?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농담이 아니라 지금 이게 돌려질 수 있을까잖아요. 못 돌립니다. 2차 전지 못 돌립니다. 돌릴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에코프로 BM이 하루에 거래되면 5조 터져야 됩니다. 5조의 거래대금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상상이 안 되죠. 상상될 수 있게끔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1월 2일 코스닥 시장 전체 거래대금이 4조 3,800억이었다. 근데 어떻게 에코프로가 5조가 터졌는데 이게 연속성으로 5조가 계속 터질까? 그것도 양봉이면 상관없습니다. 그럼 기대 요인을 가져갑니다. 어떻게 4조 3천억 터진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그 이상 3조에서 5조 그리고 5조 이상 터져야만 고점을 넘길 수 있다 그랬죠. 결국은 어떻게 했어? 8조를 터뜨려요. 그래서 고점을 넘겼어. 어제 기준입니다. 8조를 터뜨리기 전에 3조 4조씩 터뜨리면서 고점을 넘겼단 말이에요. 매수 따라붙다 안 따라붙다 따라붙는다니까. 근데 꺾이고 꼬리가 달리기 시작하면요. 전략 매도. 왜 그걸 안 하시냐 이거야. 이런 모든 기법의 수식이 모든 기법의 수식이 어떻게 됩니까? 종목 검색기에 다 녹아있다는 거. 이게 종목 검색기에 지금 그냥 일반 차트를 자른 게 아니라 종목 검색기를 잘라놓은 거예요. 종목 검색기에 지금 HTS 이거 여기 위에 있잖아. 탈퇴 신호, 진입 신호. 얘네들의 신호입니다. 얘네들의 탈퇴 신호 여기 나오죠. 보시면 진입, 탈퇴 이렇게. 얘네들의 신호예요. 결론은 진입 탈퇴 신호를 보실 수 있고 종목이 뭐 한 번에 수십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잖아요. 이거는 하루 종일 들어와 있던 종목 그리고 이때는 오버슈팅이 나와 있을 때 기준 이거만 보세요. 이거만 홀딩스 오늘 걸로 봐야 되는데 오늘 걸로 제가 여기 띄워놨으니까 오늘 걸로 봅시다. 오늘 거 오늘 방송 원고 한시 거 어디 있어? 어디 있어요? 항상 그 원고 보낼 때 여기도 올려놓으세요. 오케이. 네, 지금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그 PDF 파일도 여기저기 다 뿌려드리세요. 만들어 놓으면 아끼지 말고 다 뿌리란 말이야. 만들어 놓으면 PDF 파일 있으면 아끼지 말고 다 뿌려가지고 활용하세요. 안 아까워?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제 오늘 것까지 차트가 나와요. 오늘 마감 이후에 차트 부분이 일단은 더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검색기를 통해서 최고점에 차익 실현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2차 전지가 어떻게 될까요? 기준이잖아. 그죠? 2차 전지가 개뿔 어떻게 되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못 돌린다고. 죽었다고. 끝났다고. 하이닉스 같은 종목을 이제는 아주 강력하게 매수를 해야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라고 표현합니다. 매수 신호가 나오고 올라가면 기준 잡으셔야지. 오늘 매수 신호 나오고 나서 주가만 7% 이상 올라와요. 7% 이상. 5%? 아니라니까. 12만 4천원까지 하나. 6%. 근데 윤정두는 이걸 윤정두가 만든 수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시효과부터 매수가 들어왔잖아. 11만 5천원부터. 왜? 갭상승에 거래대금이 1% 실리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갭상승에 소문나 있는 종목은 1%가 실릴 수 있다. 7만 주가 막 실리고 시작을 해. 그러면 700만 주 이상 터진다는 얘기야. 오늘 오래간만에 거래대금이 800만 주 넘기면서 1조를 넘긴 거. 오래간만에. 언제 1조 넘겼는데 5월 말에 두 번의 1조를 넘기는 흐름이 있었어요. 시장보다 어마어마하게 강한 종목입니다. 시장 대비 3배 올라온 거예요 지금. 농담이 아니라. 근데 맨날 손가락질했죠 얘를. 삼성전자를. 이제 본격적인 또 오버슈팅이야. 여러분들은 얘한테 수익을 못 내셨겠지만 우리는 이 하이닉스의 5월달 40% 수익 다 가져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선배분들의 이번 주의 수익만 놓고 봐요. 이번 주. 아이고 행복합니다. 24일날 아이고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24일날 매도가 빠르신 분들의 경우에
어? 그러신 경우에는 매매가 원활하시다는 거고 25일 날 또 들어서 또 수익을 내요. 이렇게 2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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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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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어? 그리고 26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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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아유 저 밑에서 다 털리고 불쌍하네. 아니야. 위로라도 다 따라붙어 수익 다 내요. 진짜 불쌍한 거는 언제 팔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욕심이 더 확장되는 거야. 배터리 아저씨가 그러는데 3년 묻어두면 초대박 난다는데 윤정수 저건 왜 팔라 그러지? 오늘도 반등 나니까 거봐 저점 대비 22% 올라왔는데 왜 팔라 그러지? 종가 보니까 그냥 막 떨어져 있는데 에이 냅두면 돌릴 텐데 저짝 까불고 있어 막 이러신단 말이야. 근데 얘기했잖아요. 돌릴 수 있는 근거는 미약해. 막연하게 실적 좋아질 겁니다. 성장성 좋아질 겁니다. 미국의 정책이 바뀌어서 친환경이 아니라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서 야 괜찮아. 전통에너지 막 써 그냥. 환경오염 걱정하지 마. 어? 환경세 들거들 테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기차의 혜택이 줄어들고 전통차가 또 강세를 띠기 시작했죠. 응? 근데 3년을 기다렸다가 뭐 어쩌라는 얘기야. 응? 근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으신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 함부로 들으시면 안 돼요. 배터리 아저씨 그런 얘기들. 매도 신호 나오면 다 터는 거예요. 본인 입으로도 그러잖아요. 펀드멘탈은 검증받아야 된다. 3년 안에 뭐 실적 끝내줄 거다. 응? 그런 친구가 나와서 개인들 현혹시키는 거짓말 해가지고 개인들을 골탕 먹이나? 어? 원통형 배터리 우리나라에 세 번째를 개발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뭐 검증이 단 한 개라도 된 게 있냐고. 1년 넘었는데 수주 10원이라도 받아온 거 있어요? 어? 아니 삼성 SDI 거 LG에너지솔루션 거 빼고 걔네들 거 갖다 쓴대? 어?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이러한 하락 장악형의 흐름에 이 거래대금 감당 안 되죠. 안 되는 거래대금을 자꾸 여러분들 걸로 생각하시고 달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올려주세요. 어떻게 올려주나 저걸. 병고기라고 했잖아요. 사상 최대치 고점에서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을 터뜨리고 그리고 꺾여져 버리면 그거는 하락이죠. 바닥에서 최저 바닥에서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이 아니더라도 바닥 거래대금의 최상위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온다면 병곡일이라고 그랬죠. 에코프로의 기준이 오늘 장중까지의 기준입니다. 저게 어떻게 4조를 넘기고 들어 올려질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 보셔야 돼. 심각하게. 그냥 막연히 보시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한 거는 홀딩스라고 그랬죠. 포스코. 8조 어떻게 넘길 건데. 8조 자체 거래되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럼 미리미리 이렇게 자동 매도 걸어놨으면 되잖아요. 강연에 오셔서 대처를 하셔야 된다고. 강연에. 예?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매일매일 강연에 나와 있어. 그리고 여기는요. 포트폴리오 수익 나와 있어. 여기는요. 그 다음에는요. VVIP 가입 방법이 나와요. 이벤트 할 때 응? 대처하세요. 27일 거 지금 다 바꿔놓으시고 27일 거 뭐뭐 있어 종목? SK 하이닉스, 응? SK 하이닉스, ISC, 또 주성 엔지니어링 추가 폭등, HPSP, 한미반도 좀 뭐 넘쳐나네. 아 검색해서 나오는 종목 꼭 찾으시면 되지. ISP, 삼성 SDI,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 나왔죠. 하이닉스. 제발 좀 수익을 내시자고. 결론은요 별거 없어요. 자세한 거는 어제 야간 거 보시고 지금도 굉장히 긴 녹화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한다? 얘네들은 회생할 수 없다. 자 차트로 실질적으로 한번 봅시다. 회생할 수 있는지. 당장 회생할 수 없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기술적으로 꺾였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30% 낙폭과됩니다. 가격 반발력 나와도 고점을 넘기기 위한 거래대금이 없단 말이에요. 어설프게 잘못 들어왔다가 후두둑 장대목 두들겨 맞으면 큰일 납니다. 야 이 공매도가 너무 심한데 필요 없어요. 여긴 지지가 될 거. 지지선이 어딨어. 이렇게 밀려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PER, PBR을 형성하고 있는데
응? 밴드로 놓고 보더라도 창사 이래 가장 엄청난 PER, PBR을 형성하고 있는데 포스코홀딩스 어떻게 할 거예요? 포스코홀딩스 응? 8조가 터졌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거래대금 8조가 나올 수 있겠어요? 어? 나오고 돌릴 수 있겠어요? 22% 하락인데 에코프로비엠 어떻게 할 거예요? 코스닥의 하루 거래대금 최저치가 1월 2일 날 응? 얼마? 4조 3,800억인데 종목 하나가 어제 5조를 넘겨요. 종목 하나가. 그럼 저기에 매물이 다 쌓인 거예요, 이제는. 저기에 매물이 다 쌓인 거예요. 오늘도 매물이 다 쌓인 거죠. 고점 대비 36%? 저걸 어떻게 돌릴 건데? 거래대금 터져야 돌리지. 낙폭과대요? 아니야. 이때까지 뭐라 그랬어요, 윤정도가. 또 하다못해 저 양복이 나올 때는 뭐라 그랬어요. 야, 이거 뭐 오버슈팅이지만 제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편입 관점 가능합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만 꼬리 달리고 나오면은 조심하십시오. 역부입장으로는 안 나올 겁니다. 역부입장이 급락으로 나온 경우는 드뭅니다. 했는데 어제가 정적으로 완전히 인식됐잖아요. 8조의 거래대금, 5조를 넘긴 거래대금.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8조인 거고. 상상을 초월합니다. 보여드려요? 삼성전자가 3조 3천억이던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2018년 1월 30일 날 그런 걸 좀 알고 뭘 대처를 하든지 말든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2018년 1월 31일 날 IR이 있었죠. 50대 1 액면 분할. 그렇게 해서 요때 거래대금 3조 3천억 반올림에서 3조 4천억 이게 셀트리온 2020년 11월 25일 날 셀트리온의 3조 6천억 거래대금이 얘를 깬 거예요. 삼성전자 이 3천억 원대의 거래대금이 깨진 거는요. 자체적으로 깨트린 건 요겁니다. 요거 얼마? 21년 1월 11일 날 얼마? 8조 3천억 원대 거래를 터뜨려. 8조 3천억 원대. 이날 8조 3,800억이니까 8조 4천억. 얼마예요? 9% 올라가고 꼬리 달리고 이게 정점입니다. 그 이후에 8조의 수준의 거래대금이 단 한 번이나 나와요? 안 나와. 응? 그러면요 4조 원 터진 거래대금에서 상한가 나오고 뭐 난리 났던 누구? SK바이오사이언스 우리 매매했어 안 했어? 했어요. 하루에 4조씩 터지면서 8월 10일, 8월 16일인가요? 어? 보름 만에 13조짜리 27조 만들면서 4조 터지죠. 4조 천억, 4조 3조 9,800억이니까 상한가 수준 그리고 또 꼬리 달고 내려왔죠. 그 다음 어떻게 돼? 고점 못 넘긴다니까 거래가 없어서 죽는 거야. 그럼 8조라는 거래대금을 넘길 수 있느냐? 어떻게 넘기냐고. 유가증권 시장 하루 거래대금 낮을 때가 5조였는데 삼성전자 시가총액 10분의 1분이 안 되던 종목이 올라와서 이제 시가총액 60조를 넘긴 종목이 올해 들어서 제일 저점의 거래대금이 얼마였다고요? 5조였어. 5조. 요거 5조. 근데 종목 하나가 8조가 나와? 그게 8조가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삼성전자가 2021년 1월 11일 이후에 8조 터진 이후에 지금 2년 6개월 동안 그 8조를 못 넘기고 있어. 8조는커녕 5조도 못 넘기고 있어. 5조는커녕 3조도 못 넘기고 있어. 근데 포스코 피츠엠에 또다시 5조를 넘길 수 있다? 어떻게 해? 맨 밑에 자락이 5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래대금이거든. 응?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이니까. 근데 종목 하나 저걸 넘기겠다? 넘길 수 있지. 계속 넘겨야지. 못 넘기잖아요. 모든 종목이 그렇습니다. 네이버,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에서 이러한 거래대금이 터지니까. 근데 얘네도 거래대금 터져봐야 1조에서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1조. 근데 8조의 거래대금이 어떻게 이거 또 터져줄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을 가져야지. 어제도 똑같은 얘기를 잠깐 나오고 목이 터져라 얘기해 주는데 우리 배터리 아저씨 어디 갔지? 윤정도 헛소리 하는데 우리 배터리 아저씨가 3년 갖고 가라 그랬는데 자기도 돈 생기면 계속 박아놓을 거라고 사라고 그러는데 금양이 전환 물량 5천원 미만에 행사한 게 800만 주예요. 그거 5만 원에만 팔아먹었어도 4천억을 해먹은 거예요.
그거 뭐 지 계좌 몇 억 넣어놓은 거 가지고 내가 넣어놨으니까 전 국민이야 다 쫓아와라. 공중파까지 나와서 그런 얘기하면 되겠지? 공중파 그게 정규 방송인지 유튜브 방송인지 모르겠지만은 야 징그럽습니다 그거. 펀드멘탈이 안 되니까 응? 3년 정도 보시면은 뭐 실적 개선이 나올 거고 지 소설인 거지. 그거는 그때 개선이 되면 그때 기준 잡으면 돼. 지금 그걸 바탕으로 해서의 흐름이 저평가가 아니란 얘기고 그럼 철저히 기술적으로 분석해야 된다는 얘기고. 응?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니까 야 이렇게 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 매도하는 게 옳구나. 응? 탈퇴 신호가 68만 원, 67만 5천 원 이런 데서 나오는데 69만 원 4천 원을 찍고 67만 5천 원, 68만 원에 나오는데 왜 차익 실현 안 하냐고. 56만 원 여기서라도 그럼 차익 실현 해야지. 왜 50만 원 깨질 때까지 멀뚱하게 이걸 갖고 계세요? 거래가 터지겠습니까 이게? 응? 여기서도 그나마 그래도 2차 전지 낙폭가 되니까 좀 보고 싶어요 하시면 윤 정도를 믿고 따라오세요. 그렇게 해서 내일 당장 어떤 종목을 주는지를 확인하시고, 응? 밑도 끝도 없이 상한가 주세요 하지 말고, 밑도 끝도 없이 아 포스코홀딩스가 대장이구나. 뭔 대장이야, 하락의 대장이지 이제는. 그래서 적절한 거래 대금이 형성돼 있고 다시금 움직일 수 있는 쪽의 기준을 잡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포트폴리오는 별도로 또 간단하게라도 놓고 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이 엄청난 수익 범위를 잡아가시러 오십시오. 일로 전화하십시오.